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째 진료하고 있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소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당뇨는 결국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죠? 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특히 아침 식사 한 끼가 혈당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병원에서는 식습관을 고치라는 추상적인 지침만 내릴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환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약에만 의존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증 위험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아침 식사를 바꾼 것만으로도 약을 줄이고 어떤 분은 15년 넘게 복용하던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결코 특별한 약물이나 고가의 건강식품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아침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약에 의존하는 삶과 자유로운 삶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 당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근거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의 길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함께 혈당 건강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장시간 공복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은 저장해둔 포도당을 조금씩 꺼내 혈액 속에 흘려보내고 새 아침을 맞이한 몸은 이미 혈당이 살짝 올라간 준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가게 문을 열기 전 미리 물건을 갑판대에 진열해 놓은 것처럼 아침 시간대에는 몸속에 쓰일 연료가 대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먼저 넣어주느냐가 하루 혈당 곡선을 결정짓습니다. 쉽게 분해되는 흰쌀밥, 흰빵, 죽이나 시리얼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솟구쳤다가 곧바로 떨어지면서 피로감과 허기가 몰려옵니다. 반대로 단백질, 채소, 통곡물 같은 음식으로 시작하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며 에너지 흐름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점심 저녁까지 이어지는 혈당 리듬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 오셨던 72세 윤재호 아버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침마다 흰죽에 김치, 젓갈을 곁들여 드셨는데 점심 무렵이면 눈꺼풀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28, 당화 혈색소가 6.6으로 이미 약 처방 기준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침 식사만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흰죽 대신 현미밥 소량과 달걀, 두부, 채소를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변화였지만 석 달 후 재검진에서는 공복 혈당이 108로 내려왔고 약을 쓰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아침은 인슐린 반응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아침에 먹으면 점심이나 저녁보다 혈당 상승폭이 낮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의 성분은 제2의 식사 효과를 만들어 점심 저녁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을 단백질 채소 중심으로 먹으면 그날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이 안정되는 것이죠. 셋째, 아침을 건너뛰면 몸은 불필요하게 많은 연료를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해 오히려 체중과 혈당을 악화시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세 정밀한 어머님의 사례입니다. 아침을 간단히 식빵과 잼으로 때우던 습관을 바꾸고 기리죽과 삶은 달걀, 우유와 토마토를 곁들였습니다. 6개월 뒤 어머님의 당화 혈색소는 7.2에서 6.3으로 크게 개선되었고 평소 느끼던 손발 저림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아침이 하루 혈당의 방향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어떤 양으로 넣느냐에 따라 약에 의존하는 삶과 스스로 관리하는 삶이 갈라집니다. 아침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혈당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 도구입니다. 혈당 관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약물 치료나 고가의 건강보조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매일 아침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아도 단순히 식탁 위의 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안정되고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강조하는 3가지 음식 계피 사과 식초 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열쇠를 돌리는 향신료인 계피입니다. 계피는 흔히 겨울 음료나 디저트에만 쓰이는 향신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피에는 폴리페놀과 시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40일간 계피를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혈당이 평균 18에서 29%나 감소했습니다.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떨어진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 유통되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을 과다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약 2g 작은 티스푼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더 안전한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극히 낮지만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섭취법은 다양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에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플레인 요거트 위에 뿌리거나 오트밀죽에 더해 먹으면 단맛이 없어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과도 잘 어울려 아침 간식으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65세 여성 박순자 씨는 아침마다 두유에 계피를 뿌려 드셨는데 석 달 만에 공복혈당이 150에서 110으로 내려갔고 오후마다 졸음이 오던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급등을 막는 완충제인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식품입니다. 핵심은 아세트산인데 이 성분이 위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같은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사과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파는 제품 중 상당수는 사과향 첨가 양조식초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사과 100% 발효식초인지 확인해야 하며 맑고 투명한 제품보다는 약간 뿌옇고 침전물이 있는 것이 진짜 자연 발효식초입니다. 섭취 방법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원액을 마시면 치아 범랑질이 손상되거나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섞어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빨대를 이용해 마시면 치아와 식초가 직접 닿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료처럼 빨대를 통해 목 깊숙이 바로 넘기는 방식이 치아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또 식초 섭취 후에는 맹물로 가볍게 입안을 헹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법은 다양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섞어 드레싱을 만들면 혈당 관리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서울의 70세 김용철 아버님은 매일 점심 전 사과식초 음료를 빨대를 사용해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달 후 당화 혈색소가 7.4에서 6.6으로 개선되었고 체중도 3kg 줄어 약만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몸의 가벼움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을 지켜주는 방패인 귀리입니다. 귀리는 다른 곡물과 달리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위에서 물을 흡수해 젤 형태로 변하며 포도당이 혈액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모든 오트밀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은 가공 과정에서 입자가 너무 잘게 부서져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따라서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처럼 가공도가 낮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량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오트밀 반 컵 약 50g은 밥반 공기와 비슷한 탄수화물 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다 섭취는 오히려 혈당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신 채소, 견과류, 베리류를 곁들이면 혈당 안정 효과가 배가 됩니다. 광주의 74세 이영자 어머님은 아침마다 흰빵 대신 오트밀죽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곁들였고 석 달 후 공복 혈당이 20포인트 이상 개선되었으며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변화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점심 전까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3가지 음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피는 인슐린의 열쇠 역할을 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사과식초는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혈당 급등을 막아주며 빨대를 사용하면 치아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 혈당을 완충해 하루 전체의 안정감을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주변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별한 보충제나 값비싼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당뇨를 약으로 관리할지 아니면 생활습관으로 극복할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실제 아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알지만 어떤 비율과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는 모른 채 흰밥이나 빵 위주의 식사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황금 원칙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실제 식단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 1. 접시의 절반은 채소, 절반은 단백질과 건강 탄수화물. 아침 식사를 한 접시에 담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접시의 절반은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 버섯 같은 채소로 채우는 겁니다. 남은 절반 중 3분의 2는 달걀, 두부, 생선, 콩류처럼 단백질로 구성하고 나머지 3분의 1만 현미밥, 귀리,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원칙 2. 먹는 순서가 혈당을 바꾼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 반응이 낮아집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벽을 코팅해 당분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 다음 계란이나 두부를 먹은 뒤 마지막으로 밥을 소량 곁들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원칙 3. 밥과 감자는 식혀서 먹는다. 뜨거운 밥은 전분이 풀려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대로 한번 지어 식힌 밥이나 감자는 저항성 전분이 생겨 소화 속도가 늦어지고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갓 지은 현미밥보다 식혔다 데운 현미밥을 먹었을 때 혈당 곡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날 밥을 지어 냉장 보관했다가 아침에 데워 먹는 습관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원칙 4. 아침은 건너뛰지 말고 일정한 시간에 먹는다. 아침을 거르면 하루 평균 혈당이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을 8, 9시 사이에 일정하게 먹은 그룹은 불규칙하게 먹거나 건너뛴 그룹보다 인슐린 반응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늦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 5. 산미를 곁들여 혈당 반응 낮추기. 밥이나 빵에 레몬즙, 식초, 피클 같은 신맛을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완화됩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피클은 피하고 식초나 레몬즙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실험에서 식초를 함께 섭취한 경우 식후 혈당이 20-30% 낮아졌습니다. 이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황금 아침 식단 예시를 3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단백 오트밀죽. 롤드 오트를 물이나 멸치 육수에 끓여 오트밀죽을 만듭니다. 여기에 다진 양파와 당근, 버섯을 볶아 넣고 계란 하나를 풀어 넣어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쪽파를 뿌리면 간단하면서도 단백질, 식이섬, 유탄, 수화물을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습니다. 콩 샐러드와 통곡물 곁들이기. 삶은 병아리콩, 서리태, 강낭콩을 준비해 방울토마토, 오이, 잎채소와 섞습니다. 삶은 달걀 2개를 곁들이고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사과식초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삶아둔 귀리 한 주먹을 곁들이면 혈당 안정과 포만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한식 스타일 건강 아침상. 현미밥과 귀리를 섞어 잡곡밥을 소량 준비합니다. 단백질은 고등어 구이나 두부조림을 곁들이고 채소 반찬은 시금치, 숙주, 브로콜리 같은 나물을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이 무침이나 무절임에 식초를 살짝 가미하면 산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단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접시 구성, 섭취 순서, 조리 방법, 규칙적 시간, 산미 곁들이기.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이 안정됩니다. 여기에 제가 알려드린 식단 예시 3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혈당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식단을 바꿔도 여전히 혈당 조절이 어렵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체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혈당은 훨씬 수월하게 조절됩니다.
문제는 체중 감량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식사량을 줄이고 배고픔을 참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뇌는 오히려 더 강한 갈망을 만들어내고 결국 폭식과 요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마인드풀 이팅, 즉 집중해서 먹는 습관을 권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식사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천천히 씻기입니다. 음식을 한 입 넣으면 15에서 20번 이상 씹으세요. 그래야 위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가 뇌에 도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이미 과식한 뒤에야 뇌가 배부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천천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섭취 칼로리가 15% 이상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80% 포만감에서 멈추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는 하라하치부라는 전통이 있는데 이는 배가 10중 8 정도 찼을 때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고 노인 당뇨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에만 집중하기입니다.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면서 먹으면 무심코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그릇 사용하기입니다. 큰 접시에 담으면 양이 적어 보이고 더 먹게 되지만 작은 접시는 심리적으로 충분히 먹었다는 만족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전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단순히 물 한 컵만 마셔도 위 공간이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음료나 단맛이 들어간 차가 아닌 순수한 물이나 무가당 차여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도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제 환자 중 66세 남성 이광수 씨는 아침에 기리죽과 계란을 챙기면서 마인드풀 이팅을 병행했습니다. 1년 만에 12kg을 감량했고 공복 혈당은 180에서 98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요요 없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관리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침 식단의 구체적인 구성, 다른 하나는 체중을 줄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계피, 사과, 식초, 기리 같은 음식과 황금 아침 식단 5원칙 그리고 마인드풀 이팅 습관은 모두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쌓여 10년, 20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아침 한 끼 작은 행동 하나가 혈당과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천을 다짐하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이들에게는 용기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꾸준히 이어갈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근거 있는 건강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